만약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랍 속에서 발견한 두 개의 병원 봉투. 하나는 말기 암 6개월, 다른 하나는 치매. 61살 남편과 58 아내. 이 부부에게 남은 시간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날들 다음 편 예상입니다. 온천 여행을 떠나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상철 씨 댁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61살 이상철 씨와 58 김다정 씨 부부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부부의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철 씨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철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몇 살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갑자기 묻는 이상한 질문에 김다정 씨는 반찬 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김다정 씨는 남편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질문을 자주 했거든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알고 보면 참 희한하지 않아? 다들 100년은 살 것처럼 살잖아. 근데 인생사 한도 모르는 거야. 김다정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유언처럼 들렸거든요. 이상철 씨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더 세게 잡았죠. 여보, 우리 내일 이별할지도 모르는데 더 다정하게 살자. 김다정 씨는 남편이 떠준 반찬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식탁 옆 선반에는 온천 리조트 예약 확인서가 살짝 보였습니다. 아들 지혁이가 부모님께 선물한 온천 여행권이었죠. 내일이면 떠나게 될 그 온천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김다정 씨는 남편 손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김다정 씨는 안방에서 내일 온천 갈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옷가지를 꺼내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쪽 구석에 두 개의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온 병원 발신 봉투였고요. 다른 하나는 남편 이름으로 온 신경과 봉투였습니다. 김다정 씨 손이 떨렸어요. 자기 앞으로 온 봉투인데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김다정 씨는 자기 앞으로 온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뜯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 봉투도 마찬가지였죠. 열어보고 싶었지만 남편 허락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김다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잠든 척 누워 있었고요. 사실 이상철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서랍을 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김다정 씨는 말을 삼켰습니다. 내일 온천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두 개의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행복한 온천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랍 속 병원 봉투 두 개가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이상철 부부는 자가용에 올라탔습니다. 온천 리조트까지는 2시간 거리였죠. 차가 출발하자마자 차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떠들며 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여보, 온천 예약 누가 했어? 지혁이? 이상철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사실 온천 예약은 지혁이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다정 씨는 남편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철 씨는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다정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젯밤 서랍에서 본 두 개의 봉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시간이 훌쩍 지나 차가 온천 리조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짐 가방을 들고 먼저 걸어갔죠. 김다정 씨는 그런 남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온천에 도착한 이상철 부부, 남편은 계속 아내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온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후 2시 온천 리조트 객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방이었죠. 하지만 이상철 부부에게는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며 이상철 씨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김다정 씨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려는 걸까요? 이상철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김다정 씨가 서랍에서 봤던 바로 그 봉투였죠. 김다정 씨 앞으로 온 병원 발신 봉투였습니다. 이상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병원에서 왔더라. 내가 대신 받았어. 사실은 내가 당신 몰래 검사받게 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서. 김다정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자기 몰래 병원 검사까지 시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대체 무슨 결과가 들어있길래 남편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상철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봉투가 아니라 아내 앞으로 온 병원 검사 결과였습니다. 오후 3시 김다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검사 결과지가 나왔고요. 종이를 펼치는 순간 김다정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말기 췌장암, 예상 여명 6개월.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김다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2주 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매일 고민했다고요. 김다정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말기암이라니요. 그것도 남편만 알고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니요. 김다정 씨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왜 혼자 알고 있었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다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온천 온 거냐고, 마지막 여행이냐고요. 이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 씨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젯밤 서랍에서 봤던 또 다른 봉투가 떠올랐어요. 남편 이름으로 온 신경과 봉투 말입니다. 남편에게도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오후 4시 이상철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자기 이름으로 온 신경과 진단서였습니다. 이상철 씨는 봉투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김다정 씨가 펼쳐보니 초기 치매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철 씨는 3달 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길에서 헤매고 병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요. 김다정 씨는 2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말기암이고 남편은 치매라니요. 테이블 위에 2개의 진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점점 아내 얼굴을 잊을 거라고, 아내 이름도 우리 추억도 다 잊어버릴 거라고요. 아내가 죽으면 자기는 아내 기억도 못하고 혼자 남는 거라고,
그게 너무 무섭다고요. 김다정 씨는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도 아팠구나. 남편도 혼자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기암과 치매, 두 개의 병이 이 부부를 덮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죠. 함께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아내는 말기암, 남편은 치매. 이 부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후 6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온천 객실 창가에 이상철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울던 눈가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된 표정이었죠. 김다정 씨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료를 받을까 고민했지만 말기암은 치료에도 어렵고 치매도 완치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면 안 된다고요. 이상철 씨는 창밖 석양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 있을 때 아내 얼굴을 많이 봐두겠다고. 나중에 기억을 잃어도 마음속에는 남을 거라고요. 김다정 씨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여보, 우리 100년 못 살아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화려한 날이야. 이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손을 더 세게 잡았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부부. 하지만 말기암과 치매는 쉽게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후 7시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부부는 온천 노천탕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물속에서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이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이별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은 영원하다고요. 김다정 씨는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남편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온기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다정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자식들한테 전부 말하자고,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받자고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였죠. 병은 그들의 몸을 가져갈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철 부부는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지혁이, 지환이, 수빈이 모두 깜짝 놀라 온천으로 달려왔죠.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엄마의 말기암, 아버지의 치매까지 전부요.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아파했냐고요. 하지만 이상철 씨와 김다정 씨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했거든요. 그날부터 이상철 부부는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김다정 씨는 항암 치료를, 이상철 씨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았죠. 완치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서로를 기억하며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인생사 한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이별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상철 부부는 남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을 화려한 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0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함께하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석양 속에서 손잡고 있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할 겁니다. 인생사 한도 모르는데 100년 살 것처럼 사는 우리에게 이상철 부부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일 이별할지도 몰라. 그러니 오늘 더 다정하게 살자.